그야말로 광기전대라고 표현해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역대 슈퍼전대 중에서도 손에 꼽힐 만큼 가장 개그가 작정하고 막 나가며 병맛이 무척 강하다. 매 화마다 단순한 유머 정도를 벗어난 춘공갱을 부르는 전개가 펼쳐진다. 그래서 붙은 별명이 순화하면 광기전대이자 레이와의 카레인저 또는 특찰계의 은원이고 심하면 뇌세척전대라고 불릴 정도. 물론 가끔씩 시리어스한 에피소드도 나오지만 그 해당 회차도 개그나 분위기 깨는 연출이 종종 나오는 데다 그마저도 바로 다음화에선 그딴 거 없었다는 듯 바로 개그를 전개해버리는 건 덤. 이 광기를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매화마다 다르게 나오는 나놀이신인데 에피소드별로 매번 기상천외한 상황이 벌어져 소개 멘트가 바뀌거나 상태가 이상하게 된 멤버들의 모습이 나놀이 뱅크신에 그대로 반영된다. 때문에 멤버 전원이 모여서 정상적으로 나놀이를 하는 상황은 작품 전체에서 손에 꼽을 정도로 드물지만 이렇게 에피소드별로 다른 나놀이들을 보고 즐기는 것도 젠카이저의 감상 포인트. 종종 팬덤을 뒤집어버릴 수준의 개그를 선보이기도 하는데 24화에서는 괴인의 능력으로 악역 조직이 세계 정복을 달성해 적하군 할 것 없이 바캉스를 즐기며 신나게 노는 희대의 전개를 선보였고 45화에서는 아예 사망한 전대 멤버들을 등장시켜 그들의 사망 장면을 재현해버리는 고인 능력을 선보였다. 가장 압권으로 뽑히는 것은 18화에서 조인전대 제트맨 최종화의 유우키 가이의 사망신을 그대로 재현하여 괴인을 무찌르는 장면으로 원작의 대본과 당시 화면 비율까지 따라 해놔서 팬덤을 뒤집어지게 했다. 이외에도 에피소드가 진행될수록 전대의 기어를 발동 시 기상천외한 능력이 발동되는 것도 소소한 웃음거리이며 일부 팬들은 작가인 코무라 준코가 나라카와 나루이사와 함께 집필한 비공인 전대 아키바레인저에서 보여줬던 광기 각본 포텐이 시라쿠라와 만나 젠카이저에서 전력 전개를 하고 있다며 찬양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젠카이저스러움과 주제의식이 막판에도 휘청되지 않고 끝까지 매끄럽게 이어진다. 코무라 준코는 듀오저 때도 서로 다른 세계와의 접점이란 유사한 주제를 이끌어오다가 최종화에서 급하게 매듭지어 지적을 받았는데 젠카이저에선 본작 특유의 분위기를 일관되게 유지하여 젠카이저다운 독특하면서도 유쾌한 결말로 마무리지어 호평받았다. 제작진들도 본작의 광기를 인식했는지 아예 젠카이 뇌라는 용어를 만들어내서 팬덤에서 밈으로 써먹히고 있다. 이처럼 광기는 젠카이저의 아이덴티티로서 해당 작품에 빠지게 만드는 가장 큰 매력으로 꼽힌다. 물론 광기만 내세우는 건 아니고 메인 각본가인 코무라 준코의 장점인 매력적인 캐릭터들도 호평이다. 거기에 45주년 기념작이다 보니 전작들의 오마주와 팬서비스가 많아서 기념작으로서도 제 역할에 충실한 편이다. 배우와 성우들의 호연도 요소들을 매우 잘 살리고 있어 찬사를 받았다. 또한 핵심 인물인 카이토와 스테이시, 조크스는 가족이라는 공통적인 목표를 갖고 있지만 각자 목표를 향해 움직이는 행동에서 차이가 드러난다. 카이토는 위험에 빠진 사람들을 구한 뒤 토지텐드의 침략을 막으며 행방불명된 부모님을 찾으려 하고 스테이시는 어머니를 버린 아버지 바라시타라에게 복수하기 위해 라이벌 관계인 이지루대와 협력한다. 그리고 조크스는 저주받은 쌍둥이 동생들을 구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점이 있다. 이처럼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서로 다른 행동을 보이는 캐릭터들의 관계가 억지스럽지 않으며 자연스럽게 연관되는 점은 코무라 준코의 장점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초반엔 기념작치곤 팬서비스가 약하단 반응도 나왔다. 그러나 대신 여러 전대 슈트와 거대 로봇의 총등장 그리고 전대 전통의 화려한 필살기 등등 무엇보다 전작들의 간판격인 특징들이나 에피소드를 적절하게 패러디하는 식으로 전대 팬들로 하여금 가슴이 차오를 만한 충분한 팬서비스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배우 출연 없이도 슈트 출연을 비롯한 각종 전작 요소들을 넣는 팬서비스로 전대 팬들을 만족시켜주고 있다. 메인 각본가인 코무라 준코의 단점으로 꼽히는 매력적이지 못한 악역서사, 지나치게 루즈한 중반부 전개와 이에 따른 후반부 급전개, 비중 분배 문제가 그대로 드러났다고 보는 평이 많다. 토지텐드의 보스인 보쿠하우스는 개개와 같이 작중 내내 하는 것도 없이 맨날 기지에서 주먹으로 바닥이나 탕탕 내리치는 일이 작중 전부이며 이지루대는 표절의 배틀 시절 로보 이지루 데스트로이어 4세가 금방 박살나버려 후반부까지 극중의 긴장감을 제대로 주지 못했다. 그나마 바라시타라의 경우 간부들 중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고 아들인 스테이시와 대립함으로써 자기 아들을 그저 수많은 첩의 자식 중 하나 정도로 여기며 매정하게 대하는 막장 부모 vs 그런 아버지를 뛰어넘으려는 아들이라는 서사를 보여주었다. 메인 스토리의 진행이 고시키다 카이토와 스테이시에 점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보니 키카이노이드들의 개성과 캐릭터성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초중반에 서사가 거의 완료되어 후반부 비중과 활약이 초반에 비해 많이 줄었다는 점이 지적된다. 일상 에피소드마저도 갈수록 카이토가 주역인 에피소드들이 주가된다. 그나마 듀란과 마지느는 메인 에피소드를 가온과 브룬에 비해서는 많이 배정받은 편이다. 그러나 다행히 캐릭터들의 캐릭터성이 좋아 키카이노이드들의 모습이 시청자들에게 인상 깊게 다가오고 키카이노이드들도 주역 에피소드를 별로 배정받지 못할 뿐 각화에서 감초적인 역할을 톡톡히 해냄으로써 아예 심하게 공개화되지는 않아 비중 분배의 측면에서 수리검전된 인닌저
우주전대 큐레인저, 궤도전대 루팡레인저, vs 경찰전대 패트레인저, 기사룡전대 류소우저와 같은 수준으로 큰 비판을 받지는 않았다. 또 한 가지 비판 요소로는 젠카이저 멤버들의 색다른 등장신과 달리 메카들의 다채로운 합체 패턴의 비중이 너무 적고 거의 항상 고정된 합체만 나온다. 젠카이오 주라마지는 2번, 부르가오는 겨우 1번 등장했으며 슈퍼 젠카이오 부르는 아예 작중에 등장하지도 못했다. 전대 기어의 힘을 고카이저 때만큼 화려하게 사용하지 않고 각 회차의 한계에서 2개 정도만 사용하는 것이 아쉽다고 생각하는 팬들이 많은 모양이다. 또한 해적전대 고카이저와는 달리 레전드 게스트들이 본편에 출연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불만을 가지고 있는 팬들도 있다. 애초에 시라쿠라가 고카이저와는 다르게 간다고 밝히기도 했고 무작정 같은 기념작을 따라가는 게 아닌 다른 방향성을 보여주는 것도 젠카이저만의 매력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고카이저와 마찬가지로 1970에서 80년대 작품들에 대한 서비스가 전반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았다. 전작 마진전대의 키라메이저의 3연사 이후로 일회용 괴인들의 슈트를 얼굴만 빼고 그대로 재탕하는 문제도 지적되기도 한다. 심지어 한 종류의 슈트만 사용하여 시간이 지날수록 훼손되는 부분이 눈에 띄기도 했으나 21화에서 새 슈트를 사용한 것인지 훼손된 부분이 없어졌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파악했는지 라이더 월드 슈트를 재탕해서 번갈아가는 식으로 사용했지만 배색 빼고는 몸체는 같으니 재탕 문제는 어쩔 수 없이 개선되지 않았다.